자, 중단원 마무리 5번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는데, 이 중단원 마무리 5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한다, 원이. X축에 원이 이렇게 접한다.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원의 중심에 뭐가 Y좌표가 R이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일 수도 있다. 즉, 요때는요,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 될 거다. X축에 접하는 거는. 그 Y축에 접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Y축에 접하는 건 이렇게.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여기 A가 R이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R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둘 다 접해요. 동시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1사분면에서 동시 접하고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이 없을 때 그냥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원을 사실 4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4개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R, R, 여기도 R, R. 즉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플러스 R, 마이너스 R. 맞습니까? 즉 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다. 4개. 이걸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이 문제 보세요. 그러면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여기 반지름 R, 여기도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죠. 2,1을 지나 한 점을 딱 주어줬어. 그럼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두 개가 있다.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X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야 되지만 원래는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2,1을 지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이. 여기 밑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중심이 R, R이에요. 원의 중심이. 2,1을 지난데 근데 중심이 두 개가 나와야 돼. X 대신 2와 Y 대신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R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2 대입하고 1 대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R 값을 계산해 보면 R이 1하고 5가 나옵니다. 즉 1,1과 5,5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계산하면 4루트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중단원 마무리 8번입니다. 자, 전 시간에 학평 기출맛보기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 자, 점과 원 위에 있는 점과 밖의 고정점과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어떤 원이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 정도는 이제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넘어와. 6, 9, 1, 16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4인 원. 근데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4x 더하기 3y 더하기 30 이렇게 있다 칠게요. 자,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아마도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게끔 문제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계산해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야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0이 안 나와야 되겠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에 점이 이렇게. 그럼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가 돼요? 이 친구야. 그럼 얘가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여기로 왔네? 그럼 더 길어져. 일로 왔네? 더 길어져. 일로 왔네? 짧아져. 짧아져. 다시 길어져.
이 노란색 선분이 언제 가장 짧고 언제 가장 길겠습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이동. 그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 처음으로 뭐 할 때 원과 만날 때를 생각하셔야죠. 접할 때. 맞습니까? 즉 원의 중심에서로부터의 거리가 있겠죠.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반지름을 제외한 요값,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언제 가장 길겠습니까? 요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야 되겠죠.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일 때는요. 얘를 X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훨씬 눈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를 재보세요. 이렇게 거리. 얘가 언제 가장 짧겠어요? 얘가 언제?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접할 때. 언제 가장 길겠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갈 때, 여기서 접할 때. 이거 옆으로 돌리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계산하면요. 4, 3이니까 5고요. 마이너스 1 있고 9, 35.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길이가 7이야? 반지름은 4야? 최소값은 7 빼기 4, 3이고 최대값은 7 더하기 3, 7 더하기 4,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제 확률이 너무 높아. 기말고사에. 학평에도 나올 가능성 크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에 관련된 우리 중단원 마무리의 중요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수강무 게시판에 한 학생이 중단원 마무리 왜 안 풀어주세요? 선생님 다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다는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다 못 풀겠지. 그런데 중단원 마무리 중에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거 있죠. 뒷부분에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질문 많이 하겠지. 그 부분은 시험 직전 요약 강의를 좀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신사고 강의, 교과서에 시험 직전 요약에 여러분이 그 요청한 그 중단원 마무리 뒷부분 어려운 문제 있죠. 그 부분 다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도 특강에 없는 문제는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단원 도형의 이동.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중단원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왼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이런 거 있죠. 좌우 상하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접어. 종이를 어떻게 접을 거야? 접는 선으로 접을 거야? 아니면은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 선에 대한 대칭이 있거든요. 그 개념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시간, 수업 시간으로는 2시간 분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수학 역량 그 뒷부분 있죠. 우리 수학 역량 프로젝트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수학 역량 플러스 대칭 이동에 관련된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이렇게 나와요. 대칭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중상이 참 기가 막히게 딱 그대로 뭔가 좀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라고 하죠. 비슷해. 하, 평행 이동에 점만 구해봐. 점의 좌표. 중, 평행 이동에 도형을 구해봐. 얘는 점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도형을 구해야 되는데. 상, 도형의 방식을 구하고 과정을 설명해. 그 증명 과정까지 이해하고 응용 문제까지 풀어. 뭐 그런 얘기고. 대칭 이동도 봐봐요.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라. 중,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해라. 과정을 설명해라. 기가 막히게 상중하가 그렇죠. 근데 이 파트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만학생들이 여길 잘해. 별게 아니야. 하지만 이왕 배우는 거 완벽하게 그 개념과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그 공식까지 받아들여야 더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오늘은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개념 설명할 게 없어. 여러분 그냥 보면 너무 당연해.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점이 하나. 점 P가 이렇게 있어. X, Y가 있어. 난 X축의 방향으로 얘를 A만큼. A가 양수이면 이쪽으로 오겠죠. A가 음수이면 왼쪽으로 가겠죠. 예.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B가 음수이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양수면 위로 갈 거고. 자, 그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자. 그러면 P가 P'으로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왔다. 그럼 이때 X좌표는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어요? X에다가 A를 더한값이 되겠죠. 이때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Y좌표에다가 B를 뭐 하겠어요? 더한값이 되겠죠. 끝났어. 그 얘기야. A가 음수면 왼쪽으로, B가 음수면 아래로. 좌우 상하로 점이 움직여. 그대로 뭐 해주면 돼? A하고 B를 더해주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돼. 문제 1번. 봐봐요. 이게 설명할 게 뭐 있어?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어. 걔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오른쪽으로 3칸이에요? 왼쪽으로 3칸이에요? 왼쪽으로 3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위로 2칸이라는 거죠. 5에다 2를 더해. 7. 끝. 이게 옛날 교육과정. 몇 년도지? 2009 아니야. 2007 아니야. 2007 이전이었던 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 중학교 때 여러분 이게 뭐가 있었냐면 쌤 어렸을 때다. 쌤 어렸을 때 너무 오차 교육까지 미안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나이가 드러나가지고. 옛날엔 그냥 옛날이라고 합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에는 중학교 과정에 이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뭐야? 오른쪽으로 3칸. X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왼쪽으로 3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거 뭐야? 양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음이랑 마이너스가 맞아서 양으로 3칸. 이런 걸 헷갈리게 했다고. 옛날 교육과정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냥 부호로 다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냥 순수하게 더해만 주면 되는 거야. 헷갈릴 게 없어. 봐봐. 이런 것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6칸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냥 1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는 거라고. 끝.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야. 상당히 쉽죠.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도형의 평행이동. 두 번째 이야기. 도형의 평행이동.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반영이 돼. 무슨 말이야? 왜 부호가 반대가 돼? 많은 학생들이 왜 부호가 반대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준 선생님 없는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 거지.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 설명하는데 과정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특수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록색 도형이 있어요. 초록색 도형. 네, 파란색 도형이 이렇게 곡선이 있죠. 우선 우리가 식에 대한 식의 표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3입니다. 이거 직선이죠. 근데 얘를 2x-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지. 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원이죠.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지. 제가 지금 어떻게 바꾼 거야? 우변은 다 0으로 쓰고 좌변에 x, y에 관한 식이 나와 있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 꼴을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fx, y는 0. 아, 얘는 x, y 가는 식이고 우변은 0이구나. 예,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봐봐요. 자, 얘를 이해하면 얘는 x, y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fx, y는 0입니다. 이렇게. x, y 관계가 이래.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 도형을 어떻게 했다고 얘를? 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촥촥, 컨트롤 V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아까는 어떻게 점은 더했어 그냥 a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어떻게 했어? y에다 그냥 b를 더했지. 근데 도형에서는 반대부호야. a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a를 빼야 되고 b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b를 빼야 돼. x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b를 대입해야 돼. 선생님 왜 부호가 반대일까요? 이게 어렵다고. 결과만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 과정 어떻게 한다? 이 도형 위에 점이 있어요. 얘가 그대로 이 도형 자체를 이렇게 옮겼다는 건 이 점이 옮겨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방금 우리가 배웠던 점의 평행 이동에서는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는 방금 전에 점의 평행 이동 얘기예요. 그 문제는 우리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는 이 관계식밖에 몰라. 얘를 이용해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요 x 자리에 뭘 대입해? y 자리에 뭘 대입해? 그러니까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으로 바꿔 쓰기 위해 x를 x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y를 y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이항이 일어나. 대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대부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지. 그렇다면 f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 되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 관계식이 되지만 결국 x축 y축 상에서 편면된 x축 y축 사이에서 표현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x하고 y로 그냥 프라임을 떼주고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특수한 예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쉬운 예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 다시 쓰면 우리는 x-y는 0입니다. 얘가 뭐야? f의 x, y는 0인 거야. 이렇게 x, y 관계식이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얘를 이 직선을 쫙.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이 점을요 x, y라고 하고 이 점을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3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렇다면 x 프라임은 x에 3을 더해야 되고 y 프라임은 y에 1을 더해야 돼요.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얘가 일로 왔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한다고? 얘를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항을 해야죠. x 자리에 x 프라임 빼기 3, y 자리에 y 프라임 빼기 1을 집어넣어야 얘네들 사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이항이 일어난다고.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계산한 거. x 프라임 마이너스 3 빼기 y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 돼. 다시 쓰면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평면상에 표현된 도형의 방정식은 지금 x축, y축이니까 xy가 하나의 변수니까 그냥 굳이 프라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요거라고. 그 얘기를 아까 한 거야. 일반화해서. 아시겠죠? 예. 아,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가네. 이항 때문에. 끝. 그래서 방금 한 얘기 문제 2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3. 그러면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괄호가 있어야죠. x 자리에 반대 부호죠. x 더하기 2. y 자리에 반대 부호죠.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쉽지? 2x 더하기 5y. 자, 마이너스 18 플러스 4. 맞나?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이요. 원. 자, 원일 때는 봐봐. 너무 이제 대수적으로 이제 계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아, 그래. 선생님이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라고 말씀하셨어. 선생님이 y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5야. 잘했어요. 맞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원이라는 특성이 있지. 자, 원. 어떤 원을 평행 이동했어. 휙휙. 휙. 얘를 휙휙 평행 이동했어. 원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럼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까? 얘를 움직이려면 그렇죠. 원의 중심이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이 안 바뀌잖아. 크기가 안 바뀌잖아. 길이가 안 바뀌잖아. 중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 이럴 때는 봐봐요. 여러분, 점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를 보고 아, 중심이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뭐 한다고? 더해준다고. 그냥 뭐 한다고? 더해준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가지고 반지름은 뭐였지? 루트 5였어. 얘를 가지고 바로 뭐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써주는 거야.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 얘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아, 원의 평행 이동은 중심만 붙잡고 움직이면 되는구나. 근데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이때는 그냥 더해주는 거구나. 반대부호가 아니구나.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할만하죠? 예. 한번 좀 풀어볼까요? 문제 3번. 원. 자, 방금 얘기했죠?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중심만 생각하자고. 자, 중심을 생각하기 위해 바꿔. 중심을 구하기 위해. x-1의 제곱. 우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연습이제. y 더하기 2의 제곱. 넘어와. 마이너스 1. 1하고 4 더합니다. 5를 더했으니까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 번에. 자, 이 친구의 원의 중심은요.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이 됐다고.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 원점이 됐다고. 그럼 a하고 b가 뭐라고?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분석하기. 우리 평행이동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도 별표. 별표 치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별 2만 개. 2만 개. 2만 개를 막 하라는 얘기 아니지. 진짜 2만 개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지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작년에도 이제 2015 교육과정 첫 학생이었거든요. 고1 작년이. 기말고사에 요 아이디어를 응용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 끝나고 선생님 이거 출제 잘못된 것 같아요. 출제 오류 아니에요. 이러고 막 찾아왔어. 교무실로. 함정이 빠진 거죠. 그 아이디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직선을
예, 이렇게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그대로 원래 있던 직선이 됐어. 근데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x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처음에 있는 식과 뭐해? 똑같은 식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기하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기하적으로. 얘는 봐봐요.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이항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자 얘를 탁 붙잡아. 자 자석으로 이렇게 탁 붙잡았어. 딱 띄어.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몇 칸? 2칸. 와서 다시 붙여. 그럼 원래 있던 직선과 그대로 포개지겠지. 선생님 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며 그럼 오른쪽 하나 밑으로 2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다 그렇게 풀려. 1번과 2번이 쉽게. 1번부터 볼게요. 얘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a 했더니 일치한데 봐봐. 식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2배 x-2 y자리에 y-a 마이너스 1은 0 했더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꼴 0. 얘가 뭐랑 일치한다고? 얘랑 일치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a는 뭐야? 마이너스 4야. 자. 근데 제가 얘를 어떻게 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갔대. 2칸 갔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밑으로 몇 칸 내려와야 될까? 한 칸, 2칸 내려왔어. 2칸, 4칸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y축 방향으로 당연히. 바로 답이 보인다고. 근데 이게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방법이 문제 푸는 방법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직선을 그대로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야. 2번 볼게. 2번. 직선을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일치했다. bc의 관계식을 써봐라. bc 값이 하나가 아니고 bc가 어떤 관계면 끝나.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x자리에 x-b y자리에 y-c를 대입하고 정리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c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b가 돼야 돼. 혹은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원래 있던 직선 위의 점으로 오려면 밑으로 몇 칸? 마이너스 2b 칸 가야 돼. 얘가 c가 되겠네. 끝. 기하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